예,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홍순빌입니다. 최근 피부 미용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의료기기 그리고 에스테틱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 미용, 뷰티 쪽을 분석하시는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올투자증권 박종현 연구원입니다. 네, 이제 박정현 연구원님하고 이제 기업들 분석 한번 이제 말씀들 들어볼 텐데,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연어 주사로 이제 유명한 리쥬란 제조사인 파마리서치인데요. 근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좀 뜨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마리서치라는 회사가 좀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주목받고 좀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우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본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의약품, 그리고 화장품까지 보통 세 가지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료기기 유통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현재는 아까 말씀 주셨던 리쥬란이나 콘쥬란 같은 이런 의료기기 제품들이 좀 대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품에 대한 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 연어 DNA 분절체인 PDRN이라는 성분을 좀 주요 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PDRN이라는 성분을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시켰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스킨부스터라는 제품을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킨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 개념이 조금 많이 익숙해졌기는 했는데, 조금 축약해서 표현하자면 피부 영양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조금 그동안 부족했던 영양을 직접 주사를 해서 피부결이 개선된다든지 이런 제품 이러면 보실 것 같고, 최근에 각광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한 두 단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이런 보복 소비 같은 팬텀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국내에서 피부 미용 시술 자체가 굉장히 대중화됐던 시기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20년을 지나서 21, 22, 23년까지 나타난 트렌드인데, 그때까지만 했더라도 국내 위주로 이런 파마리서치 리쥬란이라는 제품이 인기를 끌었다가 2023년 이후부터는 이 제품이 본격적으로 해외를 나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 특히나 올해 주목받고 있는 건 해외에 리쥬란이라는 제품이 수출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의료관광,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료관광을 오는 해외 소비자들이 가장 각광하고 있는 제품이 방금 말씀드린 이 리쥬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국내에서 소비, 그리고 이게 확장해서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이 좀 파마리서치를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좀 리쥬란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면 이 리쥬란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연어에서 추출한 PDRN, PN 성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 그런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제품들이 기존에 이제 필로르가 주사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먼저 이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킨부스터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톡신이나 필러 같은 제품군과는 효과가 다르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톡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근육에 마비를 시키는 기전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주름을 개선하는 게 톡신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러 같은 경우에는 뜻도 그렇겠지만 필러잖아요. 얼굴에 물질적인 수복을 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그동안 약간 움푹 파여있는 부위 같은 거를 채우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스킨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제품이랑은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킨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면서 피부결들을 개선하는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필로루가 제품 같은 걸 좀 말씀을 주셨는데, 국내 의료법상에는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들만이 주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주사하는 건 국내에서 아직은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에 주사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료기기 스킨부스터라는 점에서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과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리쥬란이 지금 국내 시장 말고 좀 해외로도 좀 뻗어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좀 말씀도 하셨고, 실제로 좀 수출량이 늘어나는 데이터들도 보이는데, 사실 국내 어떤 이 리쥬란이나 이런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좀 강점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저가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피부 미용 섹터를 주로 담당을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경쟁력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부 미용 시술 횟수 자체가 다른 나라들 대비 침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장점은 결국
다른 국가들 대비 제품이 더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출시한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우리나라에 수준 높은 뭐 의사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개발이 됐을 때 사실 5년 전만 해도 스킨부스터라는 제품의 개념 자체가 아직 시장에 도입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피부 미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썼던 제품들을 이제 뭐 이머징 국가들, 뭐 브라질이나 아니면 태국 이런 동남아 남미들 위주로 진출을 했다가 파마리서치가 하반기에 유럽을 좀 진출을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뭐 그런 시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에서 만든 리쥬란 화장품 브랜드도 있잖아요. 이제 뭐 시술하고 그러고 나서 화장품을 바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련의 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화장품을 출시한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실제로 맞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성장성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그렇지만 화장품의 연간 YY 그로스가 30% 이상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파마리서치가 리쥬란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전 하나의 브랜드로 각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의 이 리쥬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에스테틱의 하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를 화장품 리쥬란 코스메틱이란 브랜드로 런칭을 했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일정의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과에서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을 시술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시술을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6개월 시술을 받고 그럼 그 남은 기간 동안 이 리쥬란 화장품을 뭐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너지로 내고 있고 사실은 뭐 파마리서치가 만드는 이 리쥬란이라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GMP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잖아요. 굉장히 수준 높은 뭐 이런 품질 관리를 거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이라면 어느 정도 좀 퀄리티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인식도 저는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기 리쥬란과 화장품 리쥬란 코스메틱과의 좀 이런 시너지는 충분히 뭐 잘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에는 한번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하신 그런 브랜드도 되게 좋은 브랜드라는 걸 아셨을 텐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23년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5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40만 원 선을 넘었어요. 거의 한 8배 정도 그렇죠. 뛴 건데 뭐 그간에 갖고 계셨던 보유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사실 뭐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신규로 투자를 해볼까? 이런 좀 확대되는 시장이니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주가가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주가 흐름과 또 실적 전망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2년 전만 해도 파마리서치 주가가 10만 원이 채 안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파마리서치와 지금 가장 다른 건 전 해외 진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리쥬란이라는 제품이 사실 통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의료기기 중에서도 가장 아픈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이 과연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파마리서치의 좀 리스크 포인트였는데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23년만 해도 파마리서치의 해외 매출 비중이 채 30%가 안 됐고 전체 매출 비중에서 그런 매출 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중국 같은 뭐 단일 국가는 진출은 했는데 과연 다른 국가들 진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 23년부터 좀 입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같은 경우에는 태국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고 24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국가들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동유럽이라든지 호주,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국가들에 진출을 했는데 23년, 24년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좀 확인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2년 전 대비 좀 굉장히 좀 빠른 주가 급등을 보여줬던 것 같고 결국은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유럽 진출을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유럽을 진출할 예정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씀드렸던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아직 허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도포용 화장품으로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4분기 해외 매출 비중을 보시면 미국의 매출 비중이 10%를 넘었습니다. 전체 해외 매출 비중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메이저 시장인 유럽하고 미국을 이제 제대로 공략을 하고 있구나라고 본다면 저는 뭐 지금 파마리서치의 주가가 뭐 단기 급등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의 어떻게 보면 전망이 좀 밝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파마리서치를 필두로 이제 국내 뭐 에스테틱, 뭐 의료기기
관련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앞에서 저희가 이제 파마 리서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했었는데 뭐 개괄적으로 전체 시장으로 한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국내 시장은 현재 좀 얼마나 확대되고 있나요? 사실 시장을 두 개로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시장이 있고 두 번째는 해외 시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로 수요가 열리는 건 전 의료관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과거 18년, 19년만 해도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의 의료관광 소비는 보통 성형외과 소비가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2025년 올해 4월달 전체 의료관광 소비 금액을 보시면 대략 전체적으로는 1,800억 정도의 금액을 소비를 했고 그 중에서 50%가 넘는 1,000억 원을 피부과에서 보통 소비를 했습니다. 의료관광 소비의 행태가 과거에는 성형외과로 이루어졌다가 지금은 피부과로 완전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국내에서의 매출을 좀 신장시킬 수 있는 요소는 의료관광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피부 미용 섹터 전반적으로 올해는 의료관광의 수요가 견인하는 국내 매출액을 저는 연간으로 YOY 30% 정도의 성장이 올해 전반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트렌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메디컬 스파라는 시장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GLP-1 관련된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메디컬 스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의사분들이 피부과 시술을 하고 계시지만 약간 뭐 필러나 톡신 같은 이런 인젝션 시술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이제 간호사분들도 시술할 수 있게 좀 이런 허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술소를 메디컬 스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디컬 스파가 확대 보급이 되면서 피부 미용 시술에 대한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디컬 스파의 확대를 인한 피부 미용 시술의 침투율 확대가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GLP-1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GLP-1 처방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뭐 부작용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피부 처짐 현상이 나타나요. 급격한 체중 감량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서 급격한 체중 감량이 나타났을 때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좀 상태 회복을 시키냐라고 했을 때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라는 걸 굉장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디컬 스파의 확대, 그리고 GLP-1에 대한 수혜가 저는 해외에서 미용 의료에서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아까 파마 리서치의 밸류랑도 좀 연관된 내용인데, 작년에 유럽에 갈더마라고 하는 기업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름은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이 회사의 제품이 어떤 걸 판매하고 있냐면 톡신, 필러, 그리고 화장품, 요 세 가지 품목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브랜드는 화장품 중에서 세타필이라는 브랜드가 요 갈더마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 세타필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필러 같은 경우에는 레스틸렌이나 스컬트라라는 필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상장한 이래로 주가가 YOY로 100% 정도 상장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40조 원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으로 말씀을 드리면 25년 기준 PER로 42배, 42배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대비했을 때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방금 말씀드린 뭐 파마 리서치나 클래시스, 그리고 슈엘 같은 업체들의 25년 PER이 30배가 안 되는 20배 중반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더마 대비해서 매출액이 작은 건 사실입니다. 갈더마의 2025년 매출액이 한 4조 원 정도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뭐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뭐 휴젤 같은 업체의 매출액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레인지 사이입니다. 근데 매출액의 성장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전반적인 미용의료 업체들의 성장률은 30%의 그로스가 나오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휴젤이 올해 48%, 그리고 클래시스가 50%, 그리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40%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견조한 그로스와 이익률을 보여준다면 뭐 40배 밸류에이션도 불가능한 숫자는 전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용의료기기 업체의 중장기적인 방향성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해외 피어의 밸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도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뭐 지난주에 나온 자료지만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아직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조금 뭐 낮은 그런 구간인데 성장성이 더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국내 기업들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리프팅 장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클래시스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료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좀 수혜가 기대되는데 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유럽이랑 중동 국가로의 진출도 좀 예정이 돼 있어요. 클래시스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클래시스는 말씀 주신 것처럼 2025년 올해 투자 포인트는 전 두 개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전히 해외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루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24년 4분기에 볼뉴머라고 하는 이제 비침습 고주파 제품이거든요. 이거 뭐 쉽게 리프팅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최초로 주력 제품 중에 하나가 FDA에 허가가 나왔고 지난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그 방금 말씀드렸던 볼뉴머라는 장비가 유럽에서도 인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CMDR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이 볼뉴머의 제품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에 판매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클래시스의 주력 제품은 사실 볼륨어보다는 슈링크라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시그니처 제품입니다. 저는 이 슈링크라는 제품이 국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좀 만든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성비 있는 리프팅 시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 대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슈링크라는 제품이 올해 2분기 중, 그러니까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그래서 2분기 중에 동일한 유럽 허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슈링크와 볼륨어의 선진국들의 진출 확대가 올해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루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클래시스가 이루다라는 업체를 작년에 합병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루다의 제품들을 어떻게 보면 클래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국내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국내 매출 확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루다가 가지고 있던 니들 RF 제품, 요건 레이저는 아니고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한 고주파 제품인데 시크릿이라는 제품 시리즈가 원래 이루다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시크릿 맥스라고 하는 신제품이 올해 7월 달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 클래시스 제품들의 매출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합병했던 이루다의 어떻게 보면은 인수합병 시너지가 클래시스의 조금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2025년 매출액을 전 한 3,600억 정도 YY 50% 정도 성장하는 성장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루다를 합병한 좀 이런 비유기적인 성장도 있으나 이루다 합병을 제외하고서도 30% 정도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 형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리프팅 마켓시어 1위 업체로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클래시스가 좀 연초에 2030년까지의 매출 확대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2030년까지 매출 확대 목표는 10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하나로 환산하자면 뭐 최근에 환율이 떨어져서 한 1.3조 정도 되는 매출을 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뭐 제품 출시 계획 그리고 국가 확장 계획까지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30년까지의 매출 확대가 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포인트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전도 유망한 업체네요. 그리고 실제로 슈링크를 이제 출시하면서 약간 의료기기 섹터를 좀 만든 되게 전통적인 어떤 기업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한번 다음 기업도 한번 살펴보면 이번엔 올리지오로 유명한 원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좀 되게 잘 나왔어요. 이제 비수기였어도 태국 법인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역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 원택 뭔가 클래식스랑 파마리서치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원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원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클래시스랑 유사하게 리프팅 장비를 만드는 디바이스 업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택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이 올리지오라고 하는 이 리프팅 장비가 주력 제품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태국에 직접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태국에서 대리점 판매를 진행을 하다가 이거를 직접 판매 방식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그러니까 대리점 판매를 했을 때 대비해서 어쨌든 인력 채용이나 뭐 이런 광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실적이 작년에는 좀 미진했습니다. 근데 올해 방금 말씀 주신 1분기부터는 이 태국 법인의 인력 확보 그리고 이런 태국에서의 좀 전폭적인 마케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견조한 실적이 나왔고 그래서 원택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매출액이 한 376억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108억이 태국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태국에서 견조한 그로스를 보여주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했죠. 그러면
2분기, 그러니까 2025년에 남아있는 포인트는 브라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원택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올리지오라는 제품을 출시를 해서 파트너와 계약까지 체결을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부터는 브라질 그리고 대만에서 좀 올리지오의 판매가 좀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견조했던 태국 그리고 뭐 이런 신규 국가의 매출 확대까지 기대한다면 뭐 원택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반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기대된다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투자 포인트가 너무 겹쳐서 말씀을 안 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클래시스나 원택 모두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의료 관광에 대한 수혜를 다 보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뭐 작년까지 뭐 국내에서의 성장률 대비해서는 조금 더 상승하는 뭐 성장세를 보여줄 수는 있을 거다라는 거는 모두 업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의료 관광이 늘어나면서 이 모든 업체들이 다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기업만 더 짚고 한번 넘어갈게요. 네. 그 보톡스 제조사로 좀 유명한 휴젤도 사실 되게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는 의료 관광에 대한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얘기도 있고, 이제 올 2분기에 이제 3공장이 가동되면서 이 생산량도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좀 휴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휴젤 같은 경우에도 좀 간단히 기업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휴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크게 톡신, 그리고 필러, 그리고 화장품까지 이 세 가지 품목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국내에서 톡신과 필러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뭐 당연히 미용의료 시술을 오는 관광객들이 톡신이나 필러 시술을 받는다 하면은 아무래도 휴젤의 제품들을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그런 의료 관광에 대한 수혜는 이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휴재 투자 포인트는 저는 톡신의 해외 진출 확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 톡신 판매 업체들 중에서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요 세 개 시장을 좀 탑3 큰 대형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이 세 개의 시장에서 모두 품목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휴지젤이 아직까지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해외의 확장을 굉장히 좀 많이 한 커버리지가 넓은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 2분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동안 그러니까 품목 허가를 받았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식 출시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올해 2분기에 휴젤의 파트너사인 베네브라는 업체가 이제 미국에서 톡신을 정식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파트너가 이제 판매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재고를 좀 선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중에 이제 휴젤의 톡신이 좀 미국으로 일부 선적되는 물량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휴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액이 대략 한 900억 정도를 발생을 했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휴젤의 2분기 매출액을 1270억, 굉장히 좀 QOQ로도 굉장히 높은 성장세가 나와요.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에는 2분기는 단기적으로 미국에서의 선적이 좀 큰 폭의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고, 연간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앞서 세 개 지역 중에서 중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굉장히 소비 부양 정책을 열심히 촉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정책을 얘기를 하냐면 의료 서비스 확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동안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지 못했던 이유가 그레이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법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고 그거를 불법으로 시술하면서 시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국내로는 의료 관광의 좀 일부 수혜 포인트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법 시술을 퇴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정식 제품, 중국에서 허가받은 제품들만 시술을 권장할 거고 당연히. 그랬을 때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중국에서 허가받은 업체가 휴젤밖에는 없고, 작년에도 휴젤 같은 경우에선 중국에서의 매출액이 YOY 30%가량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투자 포인트는 뭐 단기적으로 미국 실적이 뭐 2분기에 크게 붙을 수는 있으나 연간으로는 중국에서의 매출 확대, 중국 소비 부양의 정책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업체는 아마 휴젤이 그 중에서도 좀 언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뭐 앞서 얘기한 기업들이랑은 약간 좀 포인트가 다르게 중국을 한번 볼 필요는 휴젤에 대해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봐야 되고 유럽도 봐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 국가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의료기기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좀 투자하시려면요. 근데 의료 관광이 좀 활발해지면서 의료기기뿐만 아니고 이제 화장품, 국내 뷰티 시장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대형 브랜드사부터 시작해서 뭐 중소형 브랜드사나 아니면은 뭐 OEM, ODM 업체들, 이런 기업들도 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중에서 뭐 딱
꼽자면 어디를 좀 가장 좀 주목해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뷰티 쪽 같은 경우에는 K-뷰티라는 카테고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 그리고 유럽이나 중동 같은 국가들에서 굉장히 좀 붐이 일어나면서 작년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인디 브랜드들의 어쨌든 실적 향상, 개선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인디 브랜드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물론 ODM사나 OEM사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제조하는 제조사들이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들의 매출이 늘어나면 ODM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맞지만 저는 그래도 매출 성장세가 좀 도드라지는 인디 브랜드를 보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뷰티 쪽 같은 경우에는 APR을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한 지난주에 신규 상장했던 달바 글로벌도 목표 주가를 제가 제시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인디 브랜드들 중에서도 좀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APR과 달바 글로벌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면 APR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확 올랐어요. 그리고 달바 글로벌을 상장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좀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약간 해외 진출 이런 걸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요 두 업체는 해외 진출이 좀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APR이 주가가 좀 상승했던 이유는 저는 해외 진출, 그 중에서도 B2B 계약 확대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APR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률이 20%를 하회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이익률이지만 영업이익률이 조금 YY로 감소했던 이유는 아마존 매출 비중이 높아진 거였어요. 왜냐면 APR이 기존에는 자사몰 중심으로 높은 이익률을 구사를 했다가 아마존 매출 비중을 늘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판매 수수료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조금 단기적으로 감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APR의 영업이익률이 21%가 넘는 이익률, 굉장히 좀 좋은 이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아마존 매출이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B2B 계약이 신규로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아마존의 상위 랭킹을 하고 있는 업체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일종의 빌보드 차트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존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달성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제외한 뭐 유럽이나 중동 같은 나라들에 있는 벤더사들 혹은 리테일 업체들이 좀 B2B 계약을 좀 체결하고자 하는 니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좋은 성과를 달성을 했더니 이게 1분기부터 B2B 계약을 중심으로 유럽과 중동의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APR의 이익률이 좋아졌다라는 게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25년에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B2B 계약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APR의 뭐 마진율이 뭐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소폭 개선되는 스토리는 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APR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을 통한 매출액 성장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이익률 개선이 나오는 게 좀 APR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신규 상장한 화장품 업체인데, 달바 글로벌의 기존 주력 제품은 미스트 세럼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미스트 세럼 제품을 좀 주력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뭐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품군 SKU를 굉장히 좀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회사의 리스크 포인트가 단일 제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게 좀 단점이었는데, 굉장히 제품군들을 확대를 하면서 이런 리스크 포인트를 좀 일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러시아나 일본에서 매출 비중이 높았고 국내 매출 비중이 다른 피어 대비해서 조금 높았거든요. 50%가 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또 이 미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에서의 매출을 확대를 하면서 뭐 여기도 동일하게 좀 매출 확대가 포인트다인데, 어떻게 보면은 달바의 포인트는 기존에 좀 단일 제품 위주였던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면서 좀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APR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PER 밸류에이션이 23배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급등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20배 미만이거든요. 근데 글로벌 화장품들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한 30배 정도 수준이고 국내 뭐 대형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업체들의 PER 밸류에이션 수준이 20배 후반 정도예요. 그래서 물론 인디 브랜드라는 단일 브랜드의 리스크를 여전히 뭐 안고는 있으나 뭐 이런 피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인 메리트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방금 두 인디 브랜드를 좀 중심으로 보면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한번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뭐 파마리서치서부터 시작해서 APR, 달바글로벌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업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의료기기와 화장품 이 업종들의 좀 최선호주를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 오늘 주제가 뭐 피부 미용 쪽에 조금 더 아, 특화되어 그렇죠. 있는 느낌도 있기는 한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없었던 시장이 새로 형성되는 단계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기존에 이런 리프팅이나 스킨 부스터 같은 시장들이 과거에는 너무 고가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개화가 되지 않았는데 국내 업체들이 이런 중저가 제품을 만들면서 리프팅이나 스킨 부스터 시장을 전 개화하고 이 흐름을 국내에서 선도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선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이 시장을 리드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 대한 업종 선호도가 사실은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랬을 때 저는 뭐 지난주 자료이기도 하지만 최선호 종목을 클래시스와 휴젤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파마리서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좀 공유되긴 했지만 일부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블록딜이 나오면서 좀 블록딜 매도로 인한 주가가 조금 급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털적인 외 이슈로 주가의 낙폭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클래시스의 해외 진출, 의료관광, 이루다와의 시너지를 본다면 올해 여전히 더 업사이드를 볼 수 있을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슈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미국이라는 시장의 선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QOQ 전분기 대비 매출액 성장률이 좀 급격히 나타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클래시스나 휴젤에 대한 좀 선호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파마리서치 뭐 여전히 얘기했지만 좀 이런 스킨 부스터 대장주로서 의료관광의 최수혜를 보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은 포인트가 다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K-뷰티 붐이 일어나면서 작년에는 미국에서 시장이 좀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유럽이나 중동 같은 또 이런 신규 시장에서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유럽이나 중동 같은 시장 성장을 좀 선도하는 업체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좀 APR을 뭐 최선호하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면 뭐 전반적인 피부 미용 섹터나 뭐 화장품까지 좀 의견 좀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피부 미용하고 뷰티 시장 전반을 좀 바라볼 텐데 이분들한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피부 미용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시장이 개화되는 흐름 속에서 침투율이 높아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보다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섹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피부 미용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YY 주가 성장률이 좋겠지만 저는 2, 3년 정도를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정말 매력적인 섹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클래시스나 휴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코스닥 뭐 10위, 그러니까 상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간 업체들인데 저는 뭐 겠지만 뭐 1위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저는 좀 이 미용 의료기기 업종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바이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가적인 변동성이 좀 전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뭐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뭐 선호도가 좀 쉽게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런 브랜드를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그래야 되지만 좀 더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랬을 때 난 이 화장품 K-뷰티라는 업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에 동의하면서 조금 중장기 투자를 할 거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브랜드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거를 제조하고 생산해주는 좀 ODM사들,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업체들을 좀 투자하는 게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의료기기 전반 그리고 뷰티 시장 전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님과 함께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에스테틱 그리고 피부 미용 이쪽 모든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 영상 보시고 한번 투자에 나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박종현 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